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는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제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임기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국내의 난관을 돌파하고 경제를 안정적 성장 궤도에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정부 의지가 성과로 실현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 성장률 목표치 2.4%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간 다른 기관들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확실히 좀 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현실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민간 연구소들에서 보면은 낮게 잡는 데가 2%, 조금 높게 봐도 2.3%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2.4%는 민간의 어떤 그 연구소들의 예측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예. 이제 그 발표에도 있었지만 정책 방향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 얘기는 다소 좀 어렵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시중의 어떤 목표치보다 좀 더 높게 잡겠다. 그래서 좀 어떤 정부의 바람이 좀 들어간 그런 어떤 수치가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4%까지 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좀 몇 가지 있다.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건설 경기가 좀 더 어려워질 거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2.4%로 가는데 좀 걸림돌로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기재부 내부에서도 시중에서 좀 이제 각종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OECD에서조차도 우리나라 이제 2.3% 정도 잡았거든요. 예. 근데 그보다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신뢰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너무 높게 발표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한 2.3%로 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대통령의 경제의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만큼은 2020년에만큼은 정말 총력으로 이제 경제를 갖다가 좀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내년 경제 전망을 더 상향으로 잡은 게 이게 없던 사례거든요. 네. 그만큼 정부가 좀 2020년 한 해에는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긴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배수진을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요. 총력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정부로서는 정말 이번에 이루지 못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동안의 정책들이 다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오를 좀 다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깔끔한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100조 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100조 원이라고 뭐 사실 뭐 실제로 감이 오는 수치조차 아닌 매우 큰 돈인데 이 투자 100조 원 정부의 계획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6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이거야 뭐 이제 정부 돈이나 공공기관이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기업 투자에 25조 원 정도를 새로 창출하겠다는 거고 예. 민간 사업에 15조 원을 갖다가 창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중물로 중소기업 그 신설 투자에 지금 4조 5천억을 갖다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10조 원을 갖다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마중물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100조 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예. 우리도 이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예산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또는 투자한다 뭐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올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도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정부가 투자 창출을 갖다가 100조 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좀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시장이 좀 따라와 달라 이런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호소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지 이게 실제로 100조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그 투자 방안 중에는 SOC 투자 방안도 있었는데요. 또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SOC 예산이 23조 2천억 원으로 그 기존 정부안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정부가 과거 정권처럼 이 SOC로 건설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또 SOC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대규모 건설 투자 뭐 그다음에 주택 건설 활성화 이런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경제가 분명히 영향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는 그런 인위적인 경제 단기 처방식의 SOC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걸 이번에는 드디어 꺼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특히나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상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대출 금지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살리려면 공공 부분이 건설에서 또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9천억이 더 늘었습니다. SOC 예산이. 네, 오히려 늘어났어요.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네. 여야의 실세들의 지역구, 이 지역구의 쪽지 예산 챙기기 올해도 또 되풀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의 주요 인사들의 어떤 그 지역구 민원 예산들이 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결국은 내년 총선이 정부가 아끼고 아꼈던 그리고 그동안에 좀 밀어놨던 SOC들을 다 끄집어내게 만든 거 아니냐. 좀 한쪽 면에서는 뭐 지금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SOC가 물론 생활형 SOC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이동안 얘기해왔던 거니까 괜찮은데 토목 이 SOC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광역 급속 열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거 이제 내년에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면 다행인데 돈을 쓰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지금 서울에 대출이 안 된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소위 1216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죠. 이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게 워낙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고 강도도 높은 뭐 이런 대책이었다 보니까 이게 좀 성장률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방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실 서울에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런 이제 시행이 확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저께 그 경제장관 회의에 2.4%라고 하는 그 내년도 성장 수치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 물론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대규모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해서 공공 부분이 이 부분을 메꾸겠다. 그래서 민간에서 줄어든 그 주택 경기 시장을 얼어붙은 시장을 갖다가 공공 부분이 채우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아까 민간 부분에서의 100조 원 투자까지 이어지려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서울을 막으니까 지방으로 다시 이제 지방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지방의 부동산이 좀 다시 살아나는 있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실제로 내년에 이제 주택 경기에 이제 얼어붙는 형식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게 좀 내년 경기에 이제 하방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담겨 있는 종부세 세율 인상 방안도 이제 국회를 넘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법안 통과를 주도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좀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산 넘어 산이에요. 일단 종부세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 종부세를 시행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강남 아줌마들의 소위 그 대규모 반발을 낳으면서 이제 종부세 폭탄 논리라는 거에 대응을 못하면서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뭐 또다시 또 부동산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종부세 세금 매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반면에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산을 갖다가 어떻게 넘느냐도 이제 과제고요. 또 하나 산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즉
서울의 아파트 값이나 서울의 집값이 이제 거의 9억 원에 육박해 있는데 예. 이걸 공시지가를 갖다가 현실화시키면서 세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집 한 채밖에 없는 노년층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조세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종부세야 어떻게 좀 종부세 대상자가 60만 명밖에 안 되니까 현재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하면은 여론이 좀 호응을 하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 한 채밖에 없는 노년층의 세금 인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내년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죠. 네, 지금 잠깐 부동산 대책으로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시 경제정책 방향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주력해서 밀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었는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내용이 좀 대거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뭐 소주성 포기론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실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청년 고용 정책이라든지 또 노년층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위 그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은 축소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 문제라기보다는 좀 눈여겨볼 지점은 내년도 경제 운영 보고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단 한 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져다주는 이 부정적인 어감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거 이제 좀 뒤로 물리고 포인트를 갖다가 SOC 그다음에 국내 경기 진작, 소비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췄다.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정부가 경제 성장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좀 뭐랄까요 화두를 갖다가 좀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성장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과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또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니다. 네, 그런 내용은 점에서 다 있다. 내용은 있는데 좀 포인트를 성장 쪽에 무게 중심을 확 돌려서 기업 규제 완화라든지 또 그다음에 투자 촉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무게 중심을 갖다 돌리고 사실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메꿀 수 있는 SOC 같은 것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한대 박창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